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기댈 곳은 중국입니다. 원자재 가격과 또 환율이 다시 한번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간밤 국제유가가 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더 떨어질 곳이 없다라는 유가 바닥론이 나오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소비에 대한 긍정적인 여파보다는 디플레를 우려할 만한 시점까지 유가가 와 있다는 그런 시각인 거죠. 앞으로 유가 흐름 중요해지겠습니다. 종목별로도 이런 플레이가 유가를 통해서 좀 나타났기 때문에 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겠고요. 또 중국과 일본, 독일의 경제 지표가 연이어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제 지표에 대한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엔달러도 120엔선 안착 시도 돌입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실시간 시세로 엔달러 좀 확인을 해보면 120.8엔선을 기록하고 있네요. 가파른 엔화 약세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열립니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다소 하향하겠지만 또 추가적인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양책이 강화된다면 우리 쪽에서도 이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여파가 미칠 때가 됐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시 구간의 시장 상황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도 시장은 크게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어디 갔을까요? 우리 시장에서 수급이 다소 좀 부진한 흐름 보이면서 양 지수 모두 다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00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1970선을 지켜내줄지 한껏 눈높이가 낮아져 있는데요. 지수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 어제에 이어서 좀 계속해서 밀려납니다. 약보합권대에서의 흐름인데요. 현재는 1970선 턱걸이 하고 있습니다. 0.42% 정도 조정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일봉 상황 확인이 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 라인, 노란색 라인에 밑면이 좀 닿아 있습니다. 오늘 저점 쪽에서 21선 그리고 60일 이동평균선에 걸쳐져 있는데 여기에서 좀 지지할 수 있을지, 그래서 1970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고요. 오늘 장에서는 좀 계속해서 5일 이동평균선을 밑돌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쪽에서 나란히 매도로 가닥을 잡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외국인 쪽에서 매수로 돌아서네요. 다행입니다. 빨간색 라인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초반에 매도로 가닥을 잡던 외국인이요. 9시 40분 구간대에 매도폭을 서서히 줄이더니 현재는 좀 계속해서 좀 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2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장 초반부터 매수로 가닥을 잡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매수폭이 약간은 좀 줄어들어서요. 17억 원의 제한적인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은 어떨까요?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좀 물량을 내놓네요. 야속한 기관입니다. 현재까지는 287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실까요? 오늘 장에서는요, 하락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가장 약한 업종이 운송 장비 쪽입니다. 운송 장비는 자동차, 배 이렇게 있죠. 오늘은 배, 조선 쪽이 좋지가 못합니다. 1.67% 조정받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일머니와 상관관계가 깊은 건설업종도 오늘 장 다소 부진한데요. 1.47% 조정입니다. 화학과 증권, 통신 순으로 1% 안팎의 조정입니다. 반면에 오늘 장에서도 좀 잘 버텨주는 업종 확인하겠습니다. 그나마 전기가스가 좀 낫네요. 1.25% 상승하고 있고요. 섬유의복, 보험, 전기전자, 의료정밀 순으로 상승 탄력 붙었습니다. 하지만 좀 강한 탄력이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그럼 오늘 장에서 종목들 확인하러 떠나가 보겠습니다. 역시나 최근 시장의 큰 틀에서 보면은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환율 그리고 국제 유가입니다. 먼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요, 상승 추세는 좀 주춤합니다. 어제 장 초반에 1120원대 위까지 좀 올라섰다가 오늘은 다시 하락으로 좀 전환돼 있는 흐름 나타내면서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데, 무엇보다도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부분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WTI 또 밀렸습니다. 4% 이상 급락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이 배럴당 63달러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이런 영향이 종목들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혜주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항공주입니다.
재비상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좀 확인해 보시면은요. 지금 종전보다는 좀 탄력은 약간은 좀 둔화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로 선전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그리고 AK홀딩스, 예림당 모두 다 플러스권이고요. 오늘장 탄력이 좋은 종목은 대한항공이네요. 3% 이상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전거래일은 아시아나항공이 좀 더 탄력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시아나항공은 윗꼬리를 달고 상승폭을 내주는 반면 대한항공은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홀딩스, AK홀딩스 모두 다 신고가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약간의 조금 상승폭은 둔화되는 국면입니다. 이 가운데서 유일하게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티웨이홀딩스를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티웨이홀딩스는 그동안에 이 항공주 가운데서도 상당히 좀 강했던 종목입니다. 일봉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다른 항공주들 다 오르는데 이 종목 왜 못 오를까요?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공시를 한 가지 내놨습니다. 이게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17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다소 좀 부담 요인으로 꼽히면서 오늘장에 좀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 정도 조정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가는 9,000원대 위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할 때는 8,730원대까지 밀려 내려서기도 했지만 그래도 좀 현재는 이 탄력, 이 마이너스권에서의 낙폭을 많이 줄여놓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럼 국제 유가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경기 민감주들의 흐름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경기 민감주들 화학과 조선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오늘 화학주들은 국제 유가 하락 대비는 잘 버팁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이렌이 울린 건 조선주입니다. 먼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학주들 같은 경우는요. 양봉을 그래도 좀 만들어내고 있어요.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씩 투자 심리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SO일, 롯데케미컬 지금 좀 1% 안팎의 하락이고요.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도 1%대 조정받지만 그래도 양봉입니다. 지금 하나케미컬 같은 경우는 2% 정도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반면에 밑에 세 종목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조선주들인데요. 오늘 조선주들 낙폭이 크게 나옵니다. 특히나 대우조선해양이 4%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오늘장에서 좀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앞서서 업종 살펴보셨을 때 전기, 가스 업종이 가장 강했습니다. 유일하게 1% 넘게 상승한 업종이었는데요. 이 맏형 한국전력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한국전력은 LG유플러스의 이 지분을 좀 매각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나오면서 한국전력과 LG유플러스의 주가 흐름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증권가에서는 이 이야기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스튜디오로 가보시죠. 네, 오늘 여러 증권사에서 또 여러 종목에 대한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들도 보였는데요. 오늘은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는 아닙니다. LG유플러스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리포트입니다. 한전 지분 매각으로 오버행 리스크가 해소됐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주가 15,500원입니다. 한국전력이 LG파워컴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지분이 LG유플러스로 합병된 이후에 오버행 리스크로 남아있었는데요. 포인트 보시죠. 지난 8월 그중 절반을 매도했고 어제 남아있던 4.4% 지분 2,100억 원어치를 매도하면서 오버행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기존 추정치보다 높아진 1,607억 원, 전년 대비 28.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들이 늘게 되고 국내 아이폰 판매량의 30에서 40%를 차지하는 LG유플러스가 아이폰 효과를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또 다른 포인트는 실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의 올해 배당 수익률은 1.3%, 배당 성향은 30%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증권사 리포트 HMC투자증권입니다. 본격적인 이익 성장기에 진입했다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4,500원을 제시했습니다. 포인트는 본격적인 결실을 맺을 시점이다. 내년 이후 본격적인 이익 성장기에 진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LTE 환경에서 선전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결실을 맺을 것이라면서 내년 이후 본격적인 이익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LG유플러스가 마케팅비 변화에 따른 이익 민감도가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3분기 말 기준 인당 데이터 사용량은 3.8GB로 3사 중 가장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네요. 상대적으로 가장 넓은 주파수 대역을 보유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ARPU 상승과 수익성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올해 대비 0.5%,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 리포트는 11월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11월에는 한 건의 LGU 플러스 관련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바로 유한타증권인데요. 레버리지를 원하신다면 이라는 제목의 리포트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포인트는 3분기에 가장 큰 폭의 이익 성장을 달성했다면서 올해 배당 200원을 전망했고 또 내년 주가 재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단톡보험 관련해서 이 당분간 규제에 의한 우려가 작동한다면 이로부터 통신사 가운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LGU 플러스를 주목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LGU 플러스의 내년 영업이익은 7천억 원대 중반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는 내년 PER이 10배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담은 밸류에이션입니다. 프리미엄이 계속될 것이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냐, 유한타증권은 두 개의 허들만 넘어선다면 PER 15배에서 20배까지 프리미엄을 가미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서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 전망치를 놓으면서 PER이 10배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얘기를 해줬고요. 경쟁 완화 상황에서 얼마나 실적을 내주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단톡법 이후에도 점유율 측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점유율과 실적 이 두 가지 허들을 넘는다면 이것을 극복하는지 앞으로 주가 방향성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를 살펴보면 어제 이 오버행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하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는 1.78% 하락하면서 이 오버행 이슈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측면을 주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연말 가면서 또 배당 이슈가 나올 텐데 글쎄요. 아직 이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주가가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시장 특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생정 캐스터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코스닥 좋았습니다. 5거래일 연속해서 올랐는데 오늘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 상승 출발하나 싶었는데요. 힘이 좀 빠졌습니다. 지수 확인해 보실까요? 550선 위에서의 흐름을 나타내던 코스닥 지수도 이제 좀 레벨대가 달라졌습니다. 540선 후반, 548.22포인트, 0.58%의 조정이고요. 일봉 보시면은 역시나 주요 이동평균선에 좀 걸쳐 있습니다. 지금 분홍색 라인이 5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현재 딱 그 부근에 놓여 있죠. 오늘 지지해줄 수 있을까요? 수급 보시면은 약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코스닥 내에서의 수급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맞서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로 대응 중인데요. 168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는 좀 삽니다. 188억 원 사들이고 있고 기관이 지금 슬금슬금 매도로 가닥을 잡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27억 원의 매도 우위인데요. 매수로 좀 돌려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에서는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우선은 어제장을 좀 복습해볼까요? 어제장에서 강했던 테마, 삼성발 훈풍을 받으면서 사물인터넷, 헬스케어주, 그리고 일부 게임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들 종목들 연속성을 확인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장세인 것 같아요. 빠르게 순환매가 돕니다. 우선은 어제 강했던 사물인터넷, 오늘은 어떨까요? 잠시 좀 확인해볼까요? 보시면은요, 어제는 사물인터넷 조금만 관계가 있다 싶어도 다 오르더니 오늘은 아닙니다. 일부 종목들로 선별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한 종목이 코콤이고요. 한국전자인증, S넷 정도만 4% 안팎의 상승 흐름 나오고요. 나머지 종목, 엔텔스 현재 4% 밀려나고 링네트도 4% 정도의 조정 흐름입니다. 음봉 만들어내면서 전일의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 양상이죠. 그럼 오늘장 이 순환매의 바통을 받은 테마는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요즘은 중국이 대세인가 봅니다. 이 중국 쪽 후광통 시행한 이후에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3,000선 위에서의 흐름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료가 한 가지 더 있다면은 오늘부터 중국에서는 경제공작회의가 열리는데 경제공작회의 말이 좀 어렵죠. 이 한 해 동안에 중국의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회의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 함께 작용하면서 오늘은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 훨훨 날고 있습니다.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무더기 상한가네요. 지금 그리고 일봉 확인해 보시면은요, 장 초반보다 모두 다 탄력이 붙었죠. 장대, 양봉을 대체로 뽑고 있습니다. 우선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 보니까 차이나 하오란, 이스타시아 홀딩스, 중국 원양자원, 세 종목이고 완리도 조금 전에 상한가에 도착을 했네요. 다른 종목도 모두 다 10% 이상의 강한 탄력입니다. 차이나 그레이트 12%대,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CKH도 11%대, 웨이포트, SNC 엔진그룹, 글로벌 SM까지 오늘 장에 어마어마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진행되고 있는 경제공작회의에서는요, 아무래도 좀 이 고정자산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낮습니다. 따라서 경기 민감주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내수 쪽에 이 중국 내부의 살림은 좀 부양하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이 중국 내수와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라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오늘 장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테마가 더 있는데요. 살펴보시죠. 사실은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테마입니다. 구제역 관련된 종목 백신주들이 오늘장 다시금 움직입니다. 충북 진천에서요, 이 구제역 의심돼지가 추가로 발견이 됐대요. 어떡하죠? 이 먹거리들 상당히 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인데요. 날씨 추워지면은 이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이런 뉴스들에 따라서 종목들 움직임 나옵니다. 오늘 일단은 백신주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종목 확인해 보시면 제일바이오입니다. 현재 8%대 강한 흐름이고요. 대성 미생물이라는 종목 3%대, CTC바이오는 장중 고점 대비로는 약간은 좀 탄력 둔화됩니다. 1%대 이글백과 중앙백신 3% 안팎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 살펴봤습니다.